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입니다. 구윤철 실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경제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와 동일한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정처는 정부 전망치보다는 다소 낮은 2.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는 주로 건설 투자 전망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한국은행, OECD 등 주요 기관도 2.7에서 3% 사이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기 성장률 역시 연평균 2.8%대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은 되겠으나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수입은 447조 1천억, 총 지출은 429조 원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총 수입, 총 지출 모두 본 예산 대비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기조와 관련하여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7.1%에 주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수입 부분의 증가율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지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의무지출이 최초로 재량지출을 넘어서게 되며 향후 현금성 지출 확대로 보다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관리재정 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1.6%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은 다소 감소하겠으나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7천 불 수준, 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먼저 경험한 독일, 프랑스, 미국 등과 비교해 보면 적극적인 국가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 고용,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 고용, 교육, 국방은 지출이 확대되었고 SOC 문화체육관광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분야별 지출 증가율을 과거 5년 평균 증가율과 대비해 보면 왼쪽이 그래프 보건복지, 고용은 증가율이 더욱 상승하였고 오른쪽이 SOC는 감소율이 가속화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은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지출 429조 원을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 일자리 예산 증대 등 크게 8가지의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입니다. 정부는 그림과 같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소득주도 성장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 추구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를 우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예산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도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OECD 31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지급연령, 지급금액 등이 각기 상이합니다. 현재 정부안을 포함하여 10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약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정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참여 요인을 제고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예산 증대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악화에 대응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주요 사업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그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 동력 확충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성장 동력 확충 사업은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미래 시장을 이끌 창조적이고 도전적 과제 지원, 혁신 성장 거점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통일 예산 강화입니다. 안보통일 예산은 국방 관련 6.9%, 통일 관련 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삼축체계 조기 구축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삼축체계 조기 구축 등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집행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소득주도 성장 예산과 내용상 궤를 같이 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SOC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OC 예산은 내년도 가장 큰 폭으로 감축되었고 중기 계획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감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과 관련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줄인 감축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시에는 현재 우리나라 SOC 습득 수준의 적정성, SOC 예산 감축이 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노후 SOC의 안전성 문제 등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소통 강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 참여 소통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소통 강화 사업은 국민과 함께 정책을 형성하고 재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이 대표성, 전문성, 공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정부는 11.5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국회 재정통제권 행사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 정립을 통해 대상 사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조정 공개 대상과 범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안정적 경기회복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